내 아내가 불행해서 너무 기뻐요. 나는 48세입니다. 3년 전에 내 46세 아내가 직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가 내가 만났을 때 알고 지낸 지 3개월밖에 안 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20살 때부터 함께 지냈고 성인 자녀 셋이 있습니다. 남자 둘과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싸우려고 노력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말이 지나고 사라진 뒤에도 이 남자를 계속 만나려고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밤 늦게까지 나는 결국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는 즉시 이 남자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준 유일한 변명은 내가 결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려는 그의 추론의 깊이였기 때문에 결국 2022년 초에 이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최근 그녀와 많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에게서 이혼 조건을 받을 만큼 척했다. 꽤 호의적이었던 그녀는 꿈에 그리던 남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혼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결국 나는 연금과 할머니에게서 구입한 집을 유지했지만 은퇴 저축 전체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어야 했고 이는 적지 않은 영향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3명 모두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이 남자를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다시는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 누구도 그들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그들의 관계는 매우 긴장되어 적어도 내 딸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고 그녀는 노력하지만 보통 내 전 애인이 연락한 이혼 후 약 4개월 후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화가 나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냅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말하며 집에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남자는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어폭력을 했고 돈을 다 낭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통해 그녀를 한 인간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할 기회를 얻었고 이것이 지금 그녀의 삶이라고 말했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게 된 몇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처음에 누나가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이혼했는데 그 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요. 지난 여름부터 만났고 둘 다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데 동의했지만요. 엄마가 그걸 알고 바로 같이 지냈는데 또 한 번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무시했고 아들도 결혼했는데 엄마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또 하더군요. 그녀는 인테르가 자신을 대신해 오도록 하려고 나에게 연락했다. 나는 그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비밀리에 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아이들에 관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너무 슬프다. 지금 그녀는 최근 우리 딸에게 자신이 술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책임감을 전혀 갖지 못해 꿈에 그리던 남자와 마침내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준 돈의 절반은 그 사람도 그녀의 차를 파괴했는데 이것은 40세 남자의 것이었고 다시 한번 그녀는 이 남자를 3개월 동안 알았고 그를 위해 우리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이것을 스스로 자초했고 이것은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토요일 저녁에 거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 그녀가 이 남자와 데이트를 준비하고 친구와 전화로 우리 생활 상황이 얼마나 이상했는지에 대해 웃었을 때 나는 그녀 때문에 1년 넘게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과 그의 아내가 간다는 것을 그녀가 알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올해 말에 아기를 낳을 예정이라면 아마도 다리를 닫고 있었다면 손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침실이 한 개인 아파트와 중고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새 파트너와 헤어졌고 이번 여름에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때 당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와이는 내 전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항상 계획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진을 보낼 것입니다. 이 여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삶을 자신이 거의 알지 못했던 누군가와 교환하기로 선택한 선택을 했고, 이제 그녀는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을 후회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좋던 나쁘던 그 결과를 안고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후회하면 모두가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다른 시각으로 봐서 떠나는 여자는 괜찮았어. 전화 안 했을 거야. 친구지만 나와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 어차피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안정적이면서도 지루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한다. 결혼 10년차 그녀는 약간의 모험을 원했지만 인생은 꽤 공허하고 새로운 재미있는 남자는 그 친구들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술만 마시다가는 전 남편과 나머지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해서 매우 화가 난 사람. 최악의 상황은 그녀가 항상 자신을 이 모든 것의 희생자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의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고 그녀는 단지 검증을 원했고 그녀가 무고한 피해자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페이스북의 모든 사람들과 거의 친구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그녀와의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바람을 피웠을 때의 고통과 정신적 혼란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자연스러운 결과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베이가 대단하길 바랍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나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람을 피우지 않고 이제 그는 바람을 피웠다고 고발한 여자와 약혼했습니다. 저는 39세입니다. 전 남편은 38세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돈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가 직장에서 초과 근무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젠 더 32여즈라는 거리에서 전화통화와 영상통화 모두에서 그녀가 최근 통화에 여러 번 참여하고 그녀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누구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서 무슨 일인지 몰랐고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났어요. 나와 나는 그가 초과 근무를 하고 나를 놀라게 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에 돈을 넣어서 우리 집에 돈을 추가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때 우리 둘 다 일하고 주말에 추가 교대 근무를 하는 동안 엔지니어가 그녀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조율한다는 대화를 구매한 지 10주년이 되었고 화상통화는 엔지니어가 아이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명세서와 건설회사 자금, 그녀와 그 사람 사이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화에서 나는 그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시점에서 그는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상처받았다고 말했고 나에 대해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결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공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는 별도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얼마 후 그는 이 시간 동안 지하실로 이사했습니다. 나에게 낯선 사람처럼 이상하고 멀게 행동하고 몇 주 후에 아이들 주변에서만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커플 치료를 받으라고 요청했고 그는 내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세션에 참석하는 데 동의했고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후에 내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를 흔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그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내가 근처에 더 작은 집을 사던 집에서 나를 사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이에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근처에 사는 친구를 통해 우리와 데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녀가 단지 아이들을 돕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4개월 후에 그는 그들이 교제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연장이 준비되자마자 그녀는 이사를 했고 어제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쁘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여전히 충격을 받고 약간 붕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한 놀라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확장 계획에 대해 나에게 말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심리학에서 자기실현 예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까? 사회적이란 기대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자기실현적 예언은 사람이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과 함께했지만 배신 혐의로 그녀는 그의 마음에 이 아이디어를 심었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가지 조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난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불신을 빠르게 경험한 성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내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하겠지만 정말로 그랬다면 얼마나 편리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이 되네요. 여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이는 이 남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10번째 생일과 집 소유 기념일에 그는 그의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미 30세의 미혼이라고 가정하면 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눈치챌 것입니다. 남편의 이러한 특성은 매우 매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하는 것은 당신이 주장한 사건의 계획과 실행에 우리가 너무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생일 선물은 그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그가 이혼한 후에 그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녀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멋진 다른 남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지금 그녀를 아는 특성 전 남편이었다면 그녀는 바보였을 것입니다. 30대의 그녀는 남편과 같은 남자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못해서 후회하고 지금은 전 남편이 다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대 초반의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 청춘이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를 갈라놓는 중대한 논쟁이나 기념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어려움이 닥쳤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로서 저는 아들을 키운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참여하고 아들을 키우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고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나는 그를 손바닥에 두었고 조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상황과 나는 그 힘을 이용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것에 실증이 나고 공허했던 이혼의 협박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한 날이 기억난다. 그는 나를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아기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30살이 된 나는 천하무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살이 빠졌다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임신 중에 받았고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공유하기 위해 집을 떠나 오늘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41살이고 전 남편은 너무 41세이고 멋진 31세 여성과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3년 전에 딸을 낳았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는 새 집을 샀고 아들이 다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질투가 난다. 남편과 아들이 가져간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가졌던 삶조차 지금 내가 가진 전부는 예전의 추억으로 가득 찬 우리 낡은 집뿐이다. 41살의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살이 찌고 주름이 남았고 외로움은 변함없는 동반자입니다.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결코 단기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있는 나 같은 여자는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사랑을 찾는지 보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을 바꾸었지만 이제 10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제는 무의미해 보이는 직장에서 일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공유합니다. 그가 새롭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전 남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쓸모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사는 화장과 같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여전히 중년 여성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년 여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몇 년 전에 더 나은 아내 많은 사람들이 혼자와 독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최악의 적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지만 그건 당신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을 돌보던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게 남편과 아들을 버렸을 때 그녀는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카르마라고 합니다. 당신의 전 남편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기뻐서 기쁘네요. 미안해요. 당신이 한 일은 끔찍하고 미성숙했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중요하며 고통과 비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아는 방식에 대해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은 제거됩니다. 우리를 누구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를 포용해야 하는지 이제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자녀의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많은 생명이 있고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일부가 40세가 넘었다면 사실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들 중 한 명은 51세이고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추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만 누군가가 외모를 잃으면 다른 영역에서 얻은 다른 영역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을 것이지만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을 없애고 나서야 인생을 살아라. 행복을 찾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행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